덩치가 크니까. 아,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들겠는데 이거. 전에 컨설팅 했었던 펜션 저기가 거기. 저쪽이 바로 옆에 있고. 아, 돈이 많이 들겠어. 아, 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권우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성태입니다. 박천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최근에는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경매로 집들이 참 많이 나오죠. 그래서인지 기존의 건물을 매수한 다음에 펜션 창업을 하려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할 곳도 신축이 아니라 매수 후에 창업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창업주가 건축사이기 때문에 건축이나 디자인에 대한 필요한 정보는 충분한 상태였었어요. 그런데도 이 숙박업은 건축하고 인테리어를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소비자한테 판매를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만들고 판매를 해야 할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한테 상담을 신청해 오셨습니다. 이 영상을 촬영할 때가 초봄쯤이었는데 당시에 펜션이 정리가 안 된 상태였었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라서 꽤 어두워요. 불편함이 있을 것 같은데요.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펜션은 넓은 부지에 굉장히 큰 건물이 2개가 있어요. 도로변에 있는 건물은 예전에 요식업을 등록해서 음식하고 카페로도 이용을 했었고, 뒤쪽에 있는 숙박동 건물은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있는 굉장히 큰 건물이에요. 그리고 과거에 숙박업으로 등록해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건물 뒤에는 넓은 부지가 있어서 3개의 조립식 수영장하고 골프 연습장까지 뒀었던 규모가 꽤 큰 펜션이에요. 많은 인원을 모객하고 바베큐 세트까지 포함해서 판매하던 방식으로 잘 운영되다가 지난 3년 동안 운영을 하지 못했었고 이제 상담 의뢰자가 매수를 하게 된 거예요. 일단 이 펜션의 위치는 관악산 안동에 있습니다. 안동시 인구는 15만 명이나 되지만 시 안의 펜션의 수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지 않고 큰 규모의 모임 장소도 많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임을 하기 위한 장소로 변신할 수만 있다면 타 지역에서 오는 여행자들도 목격할 수 있지만 안동 시내 주민들의 즐길거리로 발전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안동에서 필요한 니즈를 잘 채워준다면 여행 시즌하고는 별개로 꾸준한 지역 내 목격도 가능한 곳이에요. 서울 인근의 펜션들이 그런 곳이 많죠. 꼭 대단한 여행을 하기 위해서 펜션으로 떠난다기보다는 생일 파티나 친구들과의 모임 또는 가까운 곳으로 기분 전환 정도로 떠나는 거죠. 그저 가깝고 편리하니까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펜션을 운영해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지역 주민들이 더 까다롭죠. 이 펜션을 인수한 창업주는 건물 매수에 큰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한정적인 투자금으로 이 큰 건물을 레노베이션 공사를 마쳐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가급적이면 멋진 디자인으로 하고 싶은데 그렇게 만들면 당연히 투자 비용 중에 공사 비용이 너무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창업주는 그런 부분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건물은 멋진 디자인보다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미 건물은 너무 컸기 때문에 한정적인 투자금으로 펜션 전체를 화려하게 꾸민다는 것은 불가능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건물을 공사하고 창업해야 하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뭘 준비하고 집중해야 할까요? 여기는 편안한 숙소의 개념보다는 파티 공간이 돼야 됩니다. 파티라고 해서 영화에서 봤었던 그런 서양식 파티가 아니라 바베큐 파티가 됐던 생일 파티가 됐던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즐기기 좋은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지와 디자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비교 대상인 2 공간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첫 번째는 고급스러운 일식집이 있고 두 번째는 평범하고 작은 클럽이 있어요. 이 2곳의 디자인 격차는 꽤 클 거예요. 일식집은 원목을 많이 사용하고 조명도 은은하게 설치하고 가구나 식기 등 모든 것에 톤 앤 매너를 유지하고 아주 고급스러울 겁니다. 하지만 평범한 클럽은 조명만 화려할 뿐이지 실내 디자인이라고 할 만한 건 거의 없을 거예요. 단지 조도를 어둡게 낮춰서 공간감을 없애고 실내 디자인과 자재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두울 겁니다. 하지만 조명들은 참 화려할 거예요. 그리고 큰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도 꽤 크겠네요. 저는 이 2 차이를 잘 이해하면 이런 숙소의 방향을 잘 설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고급스러운 숙소에서 조용히 지내면서 최고의 서비스를 받기를 원한다면 막대한 투자금으로 숙소를 꾸며야 될 거예요. 그러면 투자금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좋은 호텔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저 즐길 공간으로 만든다면 솔직히 건물도 필요 없어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태국의 코팡안이나 코사무이의 그 풀문 페스티벌이 굉장히 유명한데 거긴 건물도 없습니다. 그저 조명하고 음악 그리고 자유로운 분위기가 전부예요.
그래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분위기에 취하려고 몰려오는 거죠. 만약 오랜만에 만난 동창들이 모여서 수다를 떨고 거기에 술 한잔 즐기고 싶다면 어떤 공간을 찾을까요? 물론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을 찾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수의 사람들이 클럽처럼 북적이고 기분이 업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즐길 거예요. 물론 투자금이 넘쳐난다면 세세한 부분까지 고급스럽게 꾸밀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과한 투자도 위험하고 영업 대상과 목표도 쉬러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놀러 오는 사람들한테 맞춘다면 예쁜 객실보다 놀거리에 집중하는 게 맞죠. 그 전에 단체 펜션을 운영하고 있거나 단체 펜션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단체 진행 체크리스트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단체 진행 체크리스트는 업체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정답은 아니니까 참고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업체의 행사 진행 팀장의 연락처 파악. 두 번째, 단체 문의 전화 발생 후에 계약 불발 시 조건 수정 후에 재컨택. 이때는 진행자의 연락처를 꼭 갖고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 예약 후 업체에게 특이사항과 특별 주문사항 파악. 꼭 와서 딴소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이사항은 꼭 미리 체크를 해야 됩니다. 네 번째, 명단 수령 후 객실 배치.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아도 도착해서 어디에 들어가야 될지 어려울 거예요. 담당자가 아무리 빠릿빠릿한 사람이라고 해도 펜션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객실 배치를 하는 건 어렵죠. 그러니까 명단 수령 후에 객실 배치를 펜션 측에서 먼저 해주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단체 행사 시 해당 업체의 진행 요원 투입 여부 파악. 이거는 대규모 단체일 경우인데 행사 진행을 펜션 측에서 도와줘야 될지 아니면 기업이나 모임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할지를 꼭 파악해야 돼요. 도착해서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스피커 달라 뭐 달라 하는 경우가 정말 의외로 많습니다. 여섯 번째, 행사 전 펜션의 청결, 관리시설 파악 완료.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일곱 번째, 우천시 행사 진행 대비 마련.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천시 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손님들은 비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펜션 사장을 원망하거든요. 여덟 번째, 행사 비품과 바베큐 재료의 최저가 파악 후 행사 진행 전까지 배송 완료. 이건 펜션에서 운영진, 그러니까 펜션 사장이나 직원이 해야 될 일입니다. 아홉 번째, 식사에 필요한 준비 2시간 전에 완료. 열 번째, 행사 후 관리 인력 확보. 행사 후에 청소 관리 아르바이트를 말하는 거예요. 11번째, 최종 점검, 물품 체크리스트. 다시 한번 꼭 점검해봐야 되겠죠. 12번째, 불만사항 접수. 이건 계속 단체 측과 컨택했었던 담당자한테 직접 듣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불만사항 접수는 행사가 진행 중에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계속 담당자하고 컨택을 해야 돼요. 13번째, 행사 담당자에게 감사 인사. 미워도 진심이 아니어도 결국 영업을 해야 되겠죠. 모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단체 펜션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크다 보니까 펜션 사장이 직접 모든 걸 다 하지 않고 보통은 직원을 채용해서 여러 인원이 함께 운영을 하잖아요. 저도 오래전에 단체 펜션을 운영했었는데 당시 직원만 3명을 채용을 했었고 그중에 가장 서비스 마인드가 좋은 분은 상담하고 접객을 하도록 배치를 했었어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단체 고객을 잘 상대하려면 일단 단체 행사 진행을 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단체 시설을 잘 갖추고도 영업을 못해서 영업률을 올리지 못하는 곳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를테면 홈페이지나 네이버 플레이스, 인스타 등에 노출되는 사진이나 정보를 잘못 노출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예쁜 객실 사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안정성이에요. 회사니까 안정적인 행사 진행과 믿을 수 있는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어찌 보면 예쁘고 화려한 모습보다는 전문적인 모습이 영업하기엔 더 좋아요. 단체 여행을 진행하는 사람은 보통 중간 또는 그 아래 직급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 사원이나 대리 정도가 되는 분들이겠죠. 단체 여행에 대한 오더나 최종 결정만 상위 직급의 직원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 어려운 직원분들이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단체 여행 행사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행사 업무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단체 여행을 하려고 검색을 하던 중에 리스크 없이 깔끔하게 단체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펜션을 찾았다면 디자인이 조금 덜 예뻐도 예약 확률이 높아지게 돼요. 즉, 행사 진행을 잘 할 것 같은 기대감을 높여줄 수 있는 이미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뜩이나 바빠서 정신없는 김대리의 손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정보가 가득한 펜션이 되면 계약률은 높아지게 됩니다. 하다못해 제가 예전에 단체 펜션을 운영할 당시에는 홈페이지에 단체 여행에 필요한 음향 장비 대여 연락처부터
건배사까지 작성을 해서 행사 담당자의 수고를 덜어줬던 적도 있었어요. 결국 행사 진행을 하는 담당자의 손을 덜어주는 펜션이 돼야 됩니다. 가격은 조금 비싸도 괜찮아요. 어차피 법인카드로 결제를 할 거니까요. 다시 펜션 이야기를 하자면 이 펜션은 통일성이 없어 보였어요. 물론 아주 오래된 펜션이고 운영을 안 한 지도 3년 가까이 된 곳이라 새롭게 단장을 해야 했습니다. 이미지를 하나 정하고 톤앤 매너를 맞추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 보였어요. 간혹 이렇게 펜션을 만드는 분도 있어요. 객실이 10개가 있는데 10개 객실을 전혀 다른 컨셉으로 만드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펜션의 아이덴티티를 일원화해서 마케팅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이미지가 좋습니다. 소비자한테 우리 펜션은 이런 스타일이다 라고 소개를 하기가 쉬워야 되거든요. 호텔을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잘 아는 힐튼 호텔에도 큰 객실서부터 작은 객실까지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고 내부 디자인은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톤앤 매너는 지키고 있어요. 즉 힐튼 호텔 안에 객실 타입이 A, B, C가 있는 거예요. 한 건물 안에 힐튼 호텔도 있고 롯데 호텔도 있고 하얏트도 있고 두지타니 호텔도 있다면 해당 호텔을 정의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당연히 소비자들을 설득시키기가 어렵겠죠. 이 펜션 내에는 객실도 참 많았는데요. 엄청나게 큰 대형 객실서부터 작은 객실까지 다양한 객실이 있었어요. 그중 너무 큰 객실은 객실을 나눠서 좀 더 편안한 침실을 만드는 게 좋아 보였습니다. 큰 객실은 마치 50평짜리 아파트처럼 보였었는데 거실을 엄청나게 키울 필요도 없어요. 그런 큰 객실은 집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리고 단체들이 거실에서 즐기는 경우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바비큐장을 보통 이용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펜션은 각 객실 앞에 커다란 실내 바비큐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장소에서 늦은 시간까지 즐기게 될 겁니다. 보통 거실이 큰 경우에는 각자 이불을 나눠주고 바닥에서 잠을 자게 했었을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데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 바닥에 대충 누워서 자던 시절이 아니에요. 물론 지금도 그런 펜션들이 있지만 인기 없는 펜션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제 과거에 비해 숙박료가 오른 만큼 숙소의 수준도 많이 높아졌고 소비자의 수준도 많이 높아졌어요. 수십만 원이나 내고 숙소에 와서 부엌 아래에 마룻바닥에서 잠을 자는 형태로는 소비자들한테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펜션은 큰 객실은 나눠서 별개의 객실로 만드는 게 좋고 너무 작은 객실은 객실 사이를 터서 좀 더 큰 사이즈로 만드는 게 좋아 보였어요. 물론 모든 펜션에 적용될 이야기는 아니지만 현재 이 펜션이 앞으로 나가야 될 영업 전략에는 이런 형태의 객실이 좀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됐고 제 생각하고 경험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아직도 펜션이 예쁘면 영업이 잘 될 거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 화려하고 예뻐도 영업이 안 되는 곳들이 정말 많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사업 기획을 먼저 세워야 됩니다. 영업 목표를 먼저 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영업 전략을 짜고 그 다음 영업 전략을 수립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판매를 할지, 얼마나 판매를 할지에 대한 내용은 영업 목표에 해당하고 그 다음 영업 전략 수립에 펜션의 디자인과 시설이 포함될 겁니다. 결국 영업 목표하고 전략 없이 목적 없는 예쁜 펜션, 그러니까 목적 없는 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단체 펜션이 거의 막혔었죠. 그리고 지금은 단체로 많이 떠나기도 하지만 최근 3, 4년 동안 여행의 스타일도 많이 바뀌고 숙소의 수준도 더 높아졌어요. 단체 펜션은 열심히만 하면 매출을 크게 키울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펜션에 비해서 손도 많이 가고 신경 써야 할 것들도 정말 많아요. 단체 펜션을 염두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앞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소비자들에게 보여지는 리스크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를 잘 파악하고 신뢰 있는 모습을 연출해서 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혹시라도 제 이야기가 필요한 분들이 주변에 있다면 널리 공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